두 분의 이슈 각각 하나씩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명성호 파트너는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순매수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셨고요. 우리 권종호 파트너는 대세 상승 주도주는 살아있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서로 선정한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명성호 대표님, 권종호 파트너의 대세 상승 주도주는 살아있다. 이 주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 호랑이권, 네. 호랑이 권정호 대표의 대세 상승 살아있다는 진짜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그런 타이틀을 잡아준 거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거시적인 것보다는 코로나 19가 발생이 되면서 대한민국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엄청 많이 쏟아냈어요. 네.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 한 13조를 팔고 지금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수 주체 중에 하나인 외국인의 이런 매도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도 나스닥이 있듯이 우리가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이제 미래 성장을 개념으로 보통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주로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기업을 외국인이 최근에 일주일 연속 산다라는 것은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타이틀을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권정호 파트너께서는 우리 명성호 파트너의 주제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순매수라는 주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우리 명 대표님한테 먼저 사과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대웅이라는 주식을 네, 평가를 네, 할 때 그냥 뭐 저는 가볍게 그냥 별로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요. 엄청 잘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든지 네. 오늘은 제가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이상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좋게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외국인들은 뭐 줄기차게 엄청난 주식을 팔아댔는데 지금 뭐 코스피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게 750, 6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뭐 벌써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라가서 외국인 사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아까 명 대표님하고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스마트 개미가 좋겠어요? 아니면 엘리트 개미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명 대표님이 엘리트 개미로 하자. 그래서 엘리트 개미들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뭐 외국인의 수급, 코스피든 그래서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이제 과연 이제 우리 엘리트 개미들의 향방이 어떤가? 저는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좋습니다. 서로 가져오신 이슈 그리고 상대의 이슈들 한번 살짝 저희가 평가를 해봤는데 이제 한 번씩 하나씩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잘 가만히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순매수세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들은 굉장히 좀 현명한 뭐라고 할까요? 매매 방법이라고 하죠. 예. 좀 시장이 오르면 거기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또 빠져 있을 때 또 들어가 주시고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엘리트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현명하게 해 주시고 계시는데 반대로 기관은요. 예. 코스피의 매수고요. 코스닥은 또 매도로 또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 코스닥의 순매수로 돌아서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 배경들은 과연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뭐 그거를 이렇게 좀 거창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권 대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저를 약간 디스한 거예요. 그래요? 디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외국인이 기관이고 필요 없고 사실은 지금 일반 투자자 우리가 이제 엘리트 개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장세에서도 이렇게 현명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했던 적은 없거든요. 보통 보면은 주가가 폭락하면 많이 파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뭐 진짜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퍼펙트하게 우리 엘리트 개미 투자자들이 승리의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러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구성을 보면은요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네. 개인의 비중이 사실은 90%예요. 근데 이제 개인은
각자 이렇게 개개인적으로 흩어져 있고 기관은 약간 좀 기관이나 외국인은 집약적이어서 우리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를 참조를 하는 건데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시장을 구성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 그 10개 종목의 변화를 보면은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이미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10개 중에 5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성장의 기치로 선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고 저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번에 이제 우리 엘리트 개미 투자자들이 진짜 말 그대로 현명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 개인들의 투자가 지금 시장을 지금 살려주고 있다. 요번에 들어온 자금이 한 4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현명한 투자를 개인들이 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엘리트 개미 투자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뭐 이긴다라는 표현이 맞는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이긴다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간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철저하게 좀 이기는 싸움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고 그 싸움이 계속해서 좀 진행되기를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면서 권정호 파트너의 질문 또 한번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를 대세 상승 주도주는 살아있다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권정호 파트너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 그렇게 우선 막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주도주는 네. 사실 이제 대세 상승의 주도주는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막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을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어요. 주도주를 어느 시점에 놓고 주도주를 그러니까 제가 앞에 대세자를 붙인 거는 뭐냐면 네. 뭐 하루, 한 달, 두 달 이런 주도주가 아니고 우리 시장이 앞으로 대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도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 주도주는 이제 모르겠어요. 언택트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언택트 저는 뭐 포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플랫폼. 그러니까 카카오와 어쨌든 뭐 네이버와 또 이쪽에 NC소프트가 그쪽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들었었잖아, 그죠?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성장 산업이라 볼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그죠? 전기차. 뭐 최근에 전기차 테슬라도 좀 뭐 중국에서 그죠? 판매 5월달에 판매가 뭐 사상 최대를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 부분에서 삼성 SDI나 뭐 LG 화학,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옆에 있는 뭐 그런 2차 전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 하나 이제 우리 산업에서 가장 이제 또 숫자가 많고 롬런할 수 있는 산업은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바이오 산업에서는 조금 뭐 공매도의 방해로 좀 늦게 출발했지만 제가 그때 벤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BMW하고 벤처하고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는 BMW가 팍 치고 나가지만 네. 벤처는 뭐야? 서서히 가서 나중에 누가 이겨요? 벤처가 이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주도주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카카오를. 그죠? 그다음에 SDI를. 네. 그럼 나중에 이게 셀트리온, 이게 바이오의 셀트리온. 그럼 나중에 가면 누가 승리를 한다? 벤처인 셀트가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주도주가 중간에 가다 보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먼저 출발했던 이제 지금 차트를 딱 볼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네. 차트 카카오 같은 게 보세요. 이거 카카오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보면서 주도주라는 개념, 대세라는 개념을 못 느낀다면 참 뭐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의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앞으로 뭐 한 1주, 2주, 3주 더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카카오의 가장 장점 또 SDI의 장점, 셀트리온의 장점 결국은 실적 플러스 성장이죠. 대세에서는 결국은 실적과 성장을 겸비하는 주식이 시장을 끌어간다. 우량주가 아니고 가치주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맛배기로 질문을 하나하나씩 준비하신 이슈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우리 보시는 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갖고 먼저 우리 명성욱 대표님의 이슈를 쭉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권정호 대표님의 이야기를 쭉 다루는 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코스닥 순 매수 요 주제에서 대해서 아까 제가 또 여쭤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부터 외국인의 귀환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봐도 될런지요? 어떻게 보시나요? 외국인이 이제 사실 보면은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다가 일방적으로 팔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래소 시장도 팔다 사다 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이렇게 계속 팔았던 이런 모습은 아니고 네.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워낙 강세가 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강세의 모습을 전개되면 보통 이제 이론적으로는 워낙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이 환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런 외국인의 자금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강세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일단 시장 전반이 그래도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지금 건강하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많이 팔았지만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국채로 많이 갔어요. 네. 보통 이제 국채 투자라는 것은 아주 안전 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 국채를 갖다가 글로벌 시장 경기가 어려우면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사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대한민국의 국채도 지금 각국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딱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국채 투자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제는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에는 조금 더 시장 전반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를 하는 업종은 예.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약바이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제약- 이유는 뭐라고 또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업종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번에 보여준 대한민국의 모습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이웃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그 친구들은 제가 좀 약간 열애로 두고 좀 희한한 친구들이니까. 그러나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요번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유럽 사람인데 아시아로 여행을 만약에 가게 된다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꼭 둘러보고 싶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요번에 국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이어서 아무튼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한테는 요거를 반면 교사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기업들 전반의 모습들은 요번에 이제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주 관점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죠. K바이오의 위상, 또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그렇죠. K바이오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코스닥 시장에 예. 계속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제약바이오 천하, 코스닥은 뭐 제약바이오 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접근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의 접근 시 어떤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주의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유 있게 투자하냐, 네. 아니면 바리바리 투자하냐. 보통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요 어떤 주식을 봤는데 그 주식이 세게 올라가서 주식 잘 봤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세게 오르지 않아도 이런 주식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사이즈에 따라 틀린 겁니다. 투자 금액이 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안정을 추구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주식을 선호하고 투자 금액이 적을 때에는 그냥 뭐 상한가로 빵빵 치는 게 최고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했잖아요. 여유 있게 투자하는 종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기로 대응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양수 겹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큰 자금 1억을 갖고 있다라면 한 7, 8천은 중기적인 종목에다가 좀 해놓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고 네.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은요. 그건 말 그대로 단타적인 성격이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구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권종호 파트너의 주제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세 상승 주도주는 살아있다 이 주제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시의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대표님만의 어떤 방법도 들어 있는 건가요? 대표님은 보통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를 찾는 나만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게 이제 참 노하우라는 거, 제 노하우를 이렇게 남한테 알려준다는 게 또 이게 돈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야, 한 달 만에 돈을 벌어주는 거야. 1년 만에 벌어주는 거야. 아니면 뭐 5년 만에 벌어주는 거야.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동안에 주식시장 안에 뭐 거의 한 뭐 약 30년 정도 이렇게 경험해서 나온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과거에 IMF 때든 또 뭐 2000년도 와서 이제 뭐 또 어쨌든 중국의 위기라든지 또 미국의 위기라든지 또 중국의 이때 이제 보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그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유동성. 돈이 막 처음엔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막 주가가 오르고 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무엇 생각하게 되냐 하면 야, 이게 뭐 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막 착곡을 해요. 네. 그럼 뭐 개인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실적 좋은 주식들이 막 올라갑니다, 이제. 그죠? 그럼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뭡니까? 그때 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뭐 전 세계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야, 지금 이 기업이 실적도 좋지만, 야, 앞으로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없어? 이제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성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한다면, 이제 하반기든 내년 되면 어떤 장세가 오냐 하면, 팬데믹, 그러니까 네. 코로나 없었을 경우에, 그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예요?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유동성, 성장성. 그죠? 네. 앞으로 실적이 더 좋은 기업이 없나. 거기에 이제 가장 합갑한 주식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네. 그죠? 그런 기업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서 지금 뭐 20년,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제 머리를 투자해보고 한 그런 노하우인데 아무튼 말씀드린 그렇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라든지 그렇죠. 뭐 또 카카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뭐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여쭙는다면은 좀 카카오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요새 좀 이슈가 되는 언택트라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언택트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카카오가 그동안에 3년, 4년 전부터 뭐 했어요? 계속 투자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한 게 이제 뭐예요? 그 투자했던 게 이제 뭐 결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뭐 800억씩 펑펑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종목을 찾으면 그렇게 뭐 어렵지만 않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간 우리 시장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간 우리 시장의 주도주를 이끌어가는 것은 뭐 기관이나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도주의 형성의 1등 공신이다. 그들의 어떤 투자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 흐름이 좀 바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주도주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엘리트. 그렇죠. 저는 그게 투자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기관들은 죄송하지만 기관들은 우리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었어요. 그 신뢰를 잃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펀드에 돈을 갖다 맡기면 네. 뭐 수익을 내준 게 제 기억으로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손실을 안 보면 그냥 본전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히 혹입니다. 혹이.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정권 관계자들 또 금융 관계자들이 이 물꼬를 잘 만들어야지 여기서 깽판 쳐버리면 그죠? 다시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 안 좋아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뭡니까? 이런 산업들이든 이런 쪽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이 10년 만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오잖아, 그죠? 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금융 관계자들이든 정권사든 좀 이번만큼은 제발 좀, 그죠? 우리 개인들을 좀 이게 좀 잘 좀 보살피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다르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앞에 그런 부분에서 다르고 근데 이제 기관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냐? 그럼 개미들이 우리 개인 아까 스마트 개미들이 또 우리 엘리트 개미들이 이제 또 돈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펀드로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펀드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뭐 내년이든 하반기든 이렇게 되면 연말이든 되면 이제 돈들이 그때는 뭐예요? 개인들이 또 해도 그게 힘들거든 사실은요. 그럼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 펀드에도 맡기게 된다고. 그래서 그 이익을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뭐 개인들이 와서 수익이 몇 프로 났네. 그러니까 또 뭐 막 속이 아파가지고 펀드 매니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뭐 손해 보고 앉았는데 개인들은 돈 벌었다고 하니까 얼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큰 자금을 움직이는 이런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보겠다고 오는 이 개미들을 또 막 확 이렇게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또 우리 한국경제TV는 또 우리 뭐 금융 관계자분들이 많이 시청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부탁 말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대세 주도주는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거를 이제 다 뭐 공개를 해버리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그 이따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할 거예요. 이따가 네. 제가 뭐 우리 명 대표하고 저하고 네네. 끝나고 인터넷 방송인가 그거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의 주도주는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나와 있는 데서 못 찾는다고 그러면 그거 참 힘들지 않을까, 그죠?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채팅창에 뭐 권 대표님 시원시원하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대표님 별명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근데 뭐 사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슴, 토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별명 주셨네요. 건바이오라고. 요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아까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명성호 대표님한테 드렸던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요. 제약바이오 천하라고 해도 코스닥 시장에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주의할 점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요. 우리 명 대표님께는 마지막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주도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섹터도 좋고요. 업종도 종목도 좋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항상 주식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테마로 가는 주식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도 뭐 치료제나 백신이나 또 뭐 이렇게 뭐 그 뭐죠? 뭐 이게 진단 키트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 또 기술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7년도나 또 2015년도에 왔던 바이오와 전체적으로 가는 그렇게 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그죠?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그런 투자는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명성 대표님은 이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주목해볼 만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주도주 섹터라든지 뭐 종목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뭐 지금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주제로 삼은 그런 업종인데 일단은 뭐 바이오가 상당히 오늘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뜬 주식은 약간 조정받고 또 소외당한 주식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주식 투자할 때는 항상 그래요. 올해 현재보다는 1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답은 나오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 뻔한 것이고 그러면 전기차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또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기업 내용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오 또는 전기차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래 산업을 우리가 4차 산업 이렇게 얘기할 때 4차 산업의 기본 인프라 어떤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5G예요. 그래서 5G는 최근에 보면 또 가장 저조 한때는 막 5배, 10배 오를 때에는 뭐 5G 떠들다가 최근에 또 조정받으면 또 이걸 또 멀리 하거든요. 근데 이제 5G. 그리고 그 5G라든지 이런 4차 산업의 기본적인 장비나 부품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맥락을 생각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왜 성장하는 건지, 이런 업종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서 지금 다른 주식은 잘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주식은 기업 내용이 어떤지, 이런 걸 우리가 참조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고 또 이런 투자에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렇게 되면은 투자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